자, 우리가 보통 사자로 들어가는 것들을 영어 문법 명칭으로는 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품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문장에서의 어떤 단어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요. 품사는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어는 참고로 9개입니다. 국어는 9개인데 자, 일단 한자 섞어서 들어가고 우리나라 문법 설명이기 때문에 명칭도 우리나라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를 보통 이제 뭐 나중에 영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영어 하나 쓰기는 쓸게요. 자, known 하는 단어를 일단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 등의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어떤 사물에다가 이름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무조건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 명사이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하나 뭐를 더 써드리냐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이제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명칭만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투부정사, 동명사 그거 얘기하는 건데 명확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전부 다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그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전부 다 얘기할 때도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명사적 뭐시기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뭐뭐 하는 것으로서 해결이 된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거부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동사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차분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도 그렇고 워먼도 그렇고 뭐 지라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명사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종류에 대해서 뭐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렇게 정리만 좀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뭐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그 다음에 고유 명사, 그 다음에 보통 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명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 명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요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는 무조건 단수. 단수는 몇 개란 얘기입니까? 하나란 얘기죠. 무조건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 이렇게 생각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저 얘기가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나중에 명사 파트에서 마찬가지 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로 넘어가게 되면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자라고 하는 말이 대신할 대자입니다. 저거는 영어로 따로 쓰진 않을게요. 명사가 known인데 대자가 들어가면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pronou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말로 주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씁니다. 요거 하나 밑줄 꺼내 놓으세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가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하지만은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누꺼야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내꺼, 저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애는 시온이가 티라노사우루스 주사 줬어. 시온이가 오늘 냉장고에 약 먹었어. 시온이가 오늘 설거지했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통 자기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아기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대명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건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특히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성간에 친구 생겼는데 되게 애교 부리고 싶으면 옛날 재원이가 여자친구인데 재원이는 오늘 짜장면 먹었다. 재원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쓴다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유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소유대명사는 마찬가지로 소유기 때문에 뭐뭐의란 뜻이고 대명사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소유하는데 다시 한번 귀속시킨다 해가지고 제귀대명사라고 해서 머시기 셀프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요런 정도까지는 일단 대명사의 종류를 기억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누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좀 배웠답시고 선생님 관계대명사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관계대명사는 책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안 넣냐면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나 소유대명사나 제기대명사는 지 혼자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좀 뺍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명사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으로 묶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문장의 어떤 구성에서 얘기할 때는 뭐가 가능하다 하죠?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은 보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가지고 뭐 전치사 뒤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문장 구성에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 갖고만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기는 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단어 공부할 때 진짜 이름인 것처럼 보이는 건 무조건 명사고요. 그 다음에 단어책에서 이런 단어들은 안 나와요. 이런 단어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워드마스터에서 중등 가장 귤색 오렌지색 책이 뭐야? 그 살색 책. 인문이야? 그 기초야? 기초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동사인데요. 동사는 자, 사람, 동물, 사물 등의 줄것이에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면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 아마 미리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동작은 보통 뭐뭐 하다로 얘기하고요. 상태는 보통 뭐뭐 이다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다시요. 동작으로 들어갈 때는 뭐뭐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뭐뭐 이다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요. 동작으로 들어갈 때는 뭐뭐 하다, 말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뭐 이다나 뭐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태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죠? 안 움직이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얘는 뭐뭐다,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비동사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동작을 나타낼 때는 주로 이제 일반 동사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우리가 이제 동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석할 때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 하면 저 품사 중에서는 당연히 동사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이제 쓰이는 것들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볼게요. 자, 형용사는 형태, 성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형태, 성질, 상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햇볕이 밝다. 밝은 상태를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 밖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두운 상태지. 얘가 막 어두운 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수식이 뭡니까, 여러분? 꾸며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꾸며준다라는 말에 여기서 이제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자, 보세요. 자, 광연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광연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보통 꾸며주죠. 보통 키 큰, 잘생긴,
안다 토할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뭐 멋있는. 이거 안 적어요? 야,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별로 감화가 닿진 않아요. 예쁜 여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 줘야 어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뭐 키 작은, 그 다음에 뭐 바보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잘 보시면 받침 니은들이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맞죠? 네. 맞죠?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뒤로 꾸며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국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보세요. 똑같은 광연이란 말을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방금 얘기했던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자 보세요. 밥을 먹고 있는 광현 이렇게 꾸며주는 말도 되죠. 여기 보입니까? 땡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영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냐면은 보세요. 있는 얘가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밥을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화살표들이 결국은 광연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바꾸면 광연이 뒤에서 꾸며주죠. 네. 왜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서. 어순이 달라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렇다 치고 어순 다른 것도 그렇다 칩시다. 궁극적인 질문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건 되는데 얘는 왜 뒤로 꾸며주죠? 문장이 길어. 그렇지, 길어서. 아시겠죠? 설명 자체를 잘 보세요. 자, 봐봐.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키 작고 바보 같은 거에는 동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현이가 갑자기 오늘 160이었다가 하루 만에 밖에 180 뮤 하고 올라가고 이러진 않죠. 네. 맞죠? 근데 얘는 뭐예요? 먹고 있다란 말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것도 어떤 동사 느낌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뒤에서 전부 다 꾸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알고 가자. 알겠죠? 앞에서 개념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설명이 나중에 어디에서 적용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뭐 분사라든지 아니면 뭐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적용이 돼요.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사가 뭔가 길게 하고 있는, 되고 있는 이런 말들로 해석이 되면 영어 어수는 무조건 뒤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꽃. 이래 볼게요.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왠지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냐면 I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동사하는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바로 앞에서 꾸며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얘가 뒤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데, 그럼 이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뒤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한다가 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니네 중학교 2학년 본문 설명에서 서술형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뭣도 모르고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이거부터는 I like, I 가장, very 좋아한다, like the flower. 그럼 문장이 돼요 이거는요.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마침표 찍었습니까? 아니요. 안 찍었어요. 마침표를 안 찍었다는 얘기는 얘가 문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문장이었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다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 말에. 내 동사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는 말들은 뒤에서 무조건 꾸며준다.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만약에 선생님 저 이 패턴은 알겠는데요. 쉽게 영작을 못 하겠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니네 단어 아직 몰라서 가는 거예요. 단어가 안 잡혀서 가는 거예요. 단어가 안 잡히면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백날 설명해줘도. 그래서 단어에 대한 어떤 특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돈 아까운 특강이거든요. 단어는 중학교 단어는 정말 미안합니다. 무식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아니면 단어 게임을 갖고 즐기면서 하든지 그거 아니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단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법을 논할 거야. 자, 그래서 저 형용사는
반드시 꾸며준다 하는 말에서 특히 앞에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꾸며준다 하는 거.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형용사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명사에서도 명사적이라 했지만은 형용사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용사적.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명사 단어가 앞에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놈이 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역할을. 그러니까 질은 생긴 꼬라지가 원래 형용사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 역할을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군. 이런 겁니다. 그냥. 자, 우리나라 말 잠깐 그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인들의 이름들은 다 있습니다. 맞죠? 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역할은 무조건 동일합니까? 장소마다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죠. 학교에선 학생이고 만약 학교 학생 중에서 만약에 지가 대표면 학급에서 반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는 예쁜 아들내미 딸내미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런 거잖아요. 역할은 다르단 말이에요. 생긴 꼬라지는 분명히 이거 투 모시기 이건데 아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역할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항상 모든 역할은요. 알겠죠? 용법이든 역할이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명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원희는 학생이다. 여기서 원희는 영어 안 쓸게요.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주어죠. 그 잘생긴 학생은 승환이다. 여기서 승환이는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 에? 여러분 목적어면 을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어예요. 이건 보어죠. 은는 들어갔으면 얘가 지금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거고 이다가 서술어고 얘는 보충이에요. 거꾸로 말했을 때 얘기하는 거. 이건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잘생긴 학생은 승원 이런 보어잖아요. 자, 내가 여기다 원의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은 원인데 얘는 주어고 얘는 보어죠. 네. 뭐에 따라 달라진 거야 지금? 위치. 위치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알겠죠? 위치에 따라. 자, 재원이는 원이를 싫어한다. 그럼 여기서 원인은 뭡니까? 목적. 싫어하려면 싫어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야 목적어 타깃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서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네. 알겠죠? 근데 영어는 뭐라고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이면 주어, 동사 뒤면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내가 이거 2반한테 내가 한번 설명했던 건데 아까 요 얘기해 볼게요. 재원이는 원이를 싫어한대. 그럼 영어로 가봅시다. 재원이는 hates, 싫어한다. 원이를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를 거꾸로 했을 때 원이가 재원입니까? 아니요. 이건 아니죠. 네. 이렇게가 말이 안 되면은 얘는 목적어예요. 근데 내가 요걸 해볼게요. 순간 자웅동체. 재원이는 원이다 이래 볼게요. 아, 짜증나. 그럼 원이는 재원입니까? 네. 네. 아니 니네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잖아요, 그죠? 네. 거꾸로 되면 재원이를 보통 이제 집에서도 원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재원이는 원이다 거꾸로 이거 말이 되잖아요, 이것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이 되면 이거는 보어예요. 거꾸로 해서. 알겠죠? 거꾸로 해서 뭐는 뭐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말이 됐을 땐 보어가 맞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그거는 목적어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종쳤지? 네. 쉬까 왜고? 쉬어요. 장소, 방법, 시간,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자, 여기서 빠진 품사 하나 있어. 그게 뭐게? 뭐는 안 수식할까요? 그렇죠. 명사. 발로 치거나 적으세요. 명사는 수식하지 않는다. 명사는 수식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렇게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필수로 들어갈까요? 선택으로 들어갈까요? 선택.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장난인데요. 잘 들으세요. 필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필수입니다.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요. 좀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원이는 짜장면을 먹는다.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저기 영원 반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저 친구 짬뽕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방법 똑같이 재원이가 짜장면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 아니면 젓가락으로 먹는다 그리고 먹는 속도도 빠르게 먹는다 아니면은 뭐 개걸스럽게 막 하면서 먹는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도 똑같이 재원이가 짜장면을 먹는데 아침에 먹거나 저녁에 먹거나 아니면 밤에 야식으로 먹거나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빈도를 얘기할 때도 하루에 3번 짜장면을 먹는지 하루에 5번을 짜장면 먹는지 뭐 일주일에 3-4번을 먹는지 이거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게 모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재원이 짜장면 먹는다는 게 그대로 있죠. 네. 맞죠? 그대로 있는 거고 나머지 어떤 추가적인 말들만 저기에다가 쓰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되죠. 재원이는 오늘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그 집에서 불행하게도 오늘 짜장면이 다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짬뽕이 다 팔렸다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먹는 경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짜장면 먹는다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저렇게 봐주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요 단어들 같은 경우에 다른 단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strong에다가 ly가 들어가거나 wise에 ly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ly를 뺀 놈들은 원래가 튼튼한 얘는 현명한이에요. 그럼 내가 받침 니은으로 해석했죠 지금. 네. 그럼 원래는 무슨 품사였습니까?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원래는 형용사였는데 ly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부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ly가 들어가는 게 형용사만 저렇게 ly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명사 단어 다음에 ly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형용사로 바뀝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어의 어떤 단어는 계급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 품사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하는 거는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에 뭔 찌끄락스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찌끄락스가 들어가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형용사로. 근데 이 형용사에다가 야도 찌끄락스인데 여기다 찌끄락스 하나 또 들어갔죠. 그럼 얘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요거는 살짝 지우고 그럼 이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느냐? 그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사랑에다가 ly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친구에다가 ly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그 비용에다가 ly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되거든요. 그래서 love는 원래가 동사 아니라 명사로 들어가는 사랑이니까 사랑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은 사랑스러운이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 말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friend는 친구니까 친하겠죠. 서로 대할 때도 친근하게 대하겠죠. 네. 아니, 물론 친구들끼리 무뚝뚝한 친구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친구 같은 경우도 쌤 옛날에 총각 때 뭐 이렇게 뭐 어른들 한 번씩 뭐 이런 게 할 때 있으면은 보통 얘가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라도요. 뭐 여학생들 입장이나 여자들 입장에서 반갑다 얘 어떻게 지냈니? 머리가 이게 뭐야? 우리는요 왔나 가자 끝 이거예요. 왜 헤어졌노? 왜 지냈다? 아이고 니가 좋지 마. 왜 사? 뭐 이거 취업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친근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명사가 비용이에요. 물론 동사로 비용이 들다란 말도 있어요. 콕스트가 아니고 코스트요. 코스트. 이상한 얘기하지 예, 맞네요. 자, 어쨌든 코스트에 ly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들다에서 비용이 드는 또는 뭐 값이 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받침 니은 나왔잖아. 그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단어를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항상 받침 니은이 꼭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받침 리을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할 계획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계획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오늘 놀 계획은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게 있고 예외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말이 산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말이 문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어떤 말이 뭐 창문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돈으로 해석하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명사예요. 맞죠? mountain, door, window, 그 다음에 money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얘는 돈인데 받침이유인데 왜 형용사 아니에요? 얘는 그 자체로 명사란 뜻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언어에는 예외란 것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치사는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자가 뭐냐면은 앞전자, 치자는 뭐냐면 놓일 치자. 그러면은 앞에 놓이는 놈인데, 그럼 앞에 놓이려면 뭐 앞에 놓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사 앞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사 앞에서. 그래서 옛날에 초딩들한테 내가 수업을 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치사하게 명사 앞에 붙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좋대요. 네. 자,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냥 쓰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 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집안에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쓴 걸 갖고 주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 말이 좀 설명이 좀 부실해가지고요. 다르게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고유 속성인, 적으세요. 고유 속성인 주어, 목적어, 보어를 못하게 함. 이렇게 쓰시고요. 보어에는 세모 하나 좀 쳐주세요. 보어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어는 경우에 따라서. 보어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주어, 목적어, 보어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렇게 전치사가 하나 붙고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버리게 되면 얘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부사의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래 명사로 들어가면은 지 혼자서 주어, 목적어 다 쓸 수가 있는데 전치사 하나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저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단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해석할 때 끊어줘야 됩니다. 저렇게 덩어리고요. 무조건. 집 안에, 집 밖에, 아니면은 집 위에, 아니면은 뭐 상은이와 뭐 저 혜윤이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치사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따로 끊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우리가요 만났어요. 학교 매점에서요. 지금 내가 앱부터 시작해서 카페테리아까지 끊었죠. 맞죠? 우리가 나중에 전치사를 디테일하게 얘기하게 하겠는데 저는 뭐 at이 됐든 in이 됐든 on이 됐든 그 전치사는 뜻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장소를 나타내거나 뭐 목적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된다. 하지만 문장 전체에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 선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물론 밑에 감탄사가 있긴 하지만은 접속사는 보시면은 일단 접속사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어주는 거, 즉 연결하는 거죠. 즉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조금 미리 하나 설정을 하나 해놔놓고 시작할게요. 자,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했는데 자 물어봅시다. 단어와 구는 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습니다. 단어와 절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없습니다. 지금 말을 잘 보세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이라고 그랬죠? 네. 아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말만 그냥 봅시다. 그냥 이렇게 짝으로 연결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재원은 짜장면을 먹는다. 그리고 현성이는 짬뽕을 먹는다.
우리나라 말에 접속사 뭐 있어? 접속사는 우리나라 말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원이는 짜장면을 먹는다. 그리고 현성이는 짬뽕을 먹는다. 그리고 그리고죠. 그럼 이 그리고가 지금 누구를 연결한 거예요? 재원이 재원이 짜장면 먹는다. 현성이 짬뽕 먹는다 이거죠. 네. 맞죠?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 지은 거예요. 이 문장을 조금 좁게 얘기하면은 절과 절이라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 또 유치한 거 또 얘기해야 되나? 네. 절에 누가 사노? 스님. 스님. 스님의 주인은 무슨 스님이라 하노? 주님 주님이 아니고 주지승이라 합니다. 문스. 주님이 아니고요. 갑자기 왜 교회로 바뀌어요? 주지승이라 하죠. 주지승을 항상 따르는 어린 승을 뭐라 합니까? 도스 도승이 아니고 동자승이라 하죠. 그래서 절에는 주지승과 동자승이 산다. 그래서 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 지금 드립이에요. 아시겠죠? 절에는 주지승과 동자승이 있다고요. 그래서 니 드립하고 내 드립하고 질이 달라. 알겠어? 알았냐? 팩트다 팩트 알았냐? 조승만 보고 있나? 자, 그래서 자, 그라고 하나 더 볼게요. 재원이와 현성이는 짜장면을 먹는다. 여기서 접속사는 와죠. 그럼 이거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 거예요? 저- 재원이와 현성이를 연결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끼리 연결한 겁니까? 이 중에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개로 살짝만 좀 나눌게요. 이거는 필기 잠깐만 좀 하세요. 나중에 뒤에 책에도 나오는데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등위 접속사는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등자가 무슨 등자냐면은 우리 수학으로 치면은 등신. 등신이 아니고요. 이거 식. 이걸 등호락 하죠. 등호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게? 같다 같은 기호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내가 이제 수학까지 설명해야 되냐? 등호. 나한테 수학 수업 들은 인간들 있지. 여기서 딱 두 명. 자, 안 수학하고 싶어. 자, 어쨌든 이게 등위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위치하다 할 때 위자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게 놓여지게 만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단어끼리도 되고 국끼리도 되고 절끼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종속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종이 뭘까요? 댕댕거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 맨 밑에 거 그 뭔가 살짝 노비 그렇지 맞아요. 노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자는 뭘까요? 네? 속한 거 아시겠죠? 종으로 들어가는 접속사예요. 종으로 들어가는 접속사.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게 들어갈 때는요. 지금 저기에 아까 얘기했던 단어 구구 절절 이거 중에서 무조건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과 절을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재원이는 짜장면을 먹는다 그리고 현성이는 짬뽕을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절과 절이 들어갈 때는 뭐가 있냐면은 약간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할게요. 부등호. 그러면 어떤 한 절은 메인이 되는 게 있고 한 절은 안으로 속해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재원이가 짜장면을 먹을 때 현성이는 짬뽕을 먹는다. 아까 얘기했던 문장 두 개 나온 건 똑같지? 네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부등호 표시했죠? 부등호 표시했고 아까 내가 지금 종속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좀 큰 놈을 뭐라 하냐면 주절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놈을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절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로 끝나요. 근데 얘는요. 어떤 다로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이 접속사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나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재원이가 짜장면을 먹을 때 현성이는 짬뽕을 먹는다. 누가 주절이고 누가 종속절이요? 짬뽕이 뭡니까? 주절. 짬뽕이 주절이죠. 현성이 짬뽕을 먹는 다로 끝났으니까. 맞지? 그럼 재원이가 짜장면 먹을 때로 끝났죠. 네. 때.
요 말 때문에 이거는 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주어 동사인데 얘가 완벽한 문장은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이 단어들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저기 있는 단어들을 약간 바운더리를 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등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보통 이제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솔직히 지금 이것만 설명 다 해도요. 그 책 전체에서의 한 30-40%는 다 한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본진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and but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when 나와 있죠. 우리나라 말 잘 보세요. 안 보시면 책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내게 질문을 했을 때 내 얼굴은 빨개졌다. 했을 때. 어디까지 꺼내야 돼 이거? 때. 했을 때까지 꺼내야 되죠. 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누가 종속입니까? 내 얼굴 빨개졌을 때. 했을 빨개졌을 때. 때 이까지가 종속이죠. 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그랬죠? 주절. 주절. 종속은 말 그대로 하인, 아까 얘기했던 현성이 말한 노비 이런 개념이고 주는 뭐냐면 임금주자 또는 주인주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절은 주절은 항상 항상 뭐뭐 다로 끝난다. 뭐뭐 다로 끝난다. 종속절은 종속절은 접속사의 뜻에 따라 접속사의 뜻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로 끝나면은 그 놈이 주절이니까 지 혼자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속절들을 보통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부사절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부사절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외우려 하지 마. 하다 보면 늘어. 알겠죠? 하다 보면 늘어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문법이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내가 좀 나름대로 이 용어 저 용어들을 지금 다 쓰는데 그래서 이 용어는 뭐고 저 용어는 뭐야 그거 내한테 물으시고요. 그리고 제발 그거에 대해서 혼란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어차피 말을 풀어서 쓰다 보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게 단어 자체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 성분 갖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결국 여러분들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원래부터 이제 문법을 좋아하시는 한자 섞어서 쓰면 뭔가 좀 있어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썼던 문법 학자들이 하도 그따구로 쓰다 보니까 영어 문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영어 문법이 되게 어렵고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요즘에 이제 책들이 하도 잘 나오니까 하는 건데 옛날에는 내 고등학교 때기입니다. 내 중학교 때기 문법 책으로 해가지고 3대장이 있었어요. 3대장. 이 3개만 제대로 책을 공부하면 문법이 마스터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색깔 책이 빨간색이라 해가지고 빨간 기본 영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맨투맨 기본 영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엄마 빨간 기본 영어 알아? 맨투맨 기본 영어 알아? 이렇게 하면 아마 안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 기본 영어라고 있어요. 이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 옛날 책 기준입니다. 영어네요. 아니요. 영어는 영어인데요. 죄다 영어 문법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타이틀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책 중학교 1학년 때 건드렸다가 한 절반까지 보고 말았고요. 이 책 좀 보려고 했다가 이 책 기본이 좀 어렵겠다 싶어 기초를 봤는데 기초도 절반보다 말았어요. 네 얘기입니다. 안 봤습니다. 나 중학교 때 문법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안 봤어요 이거.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는 몰라. 내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 성문 종합영어를 하나 샀거든요. 또 보는데 이 문제 보는 거하고 시중교재 문제 딱 보니까 도대체 이 책은 그냥 문법적인 어떤 개념만 알아라 이런 얘기인 거고 실제 문제하고는 적용이 될까 안 될까 그 고민하다가 그냥 보다 말았습니다. 지금 성문종합영어 지금 어디에 지금 짱 박혀 있을 거예요. 그치? 아니 여기 말고 집에 어딘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버렸거나. 필요가 없거든. 요즘 책들이 하도 잘 나와서. 그래서 이것도 뭐 빨간 기본, 빨간 종합 뭐 하는데 맨날 빨간색 겉표지만 빨간색이고 속표지는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맨투맨 기본, 맨투맨 종합 뭐 이런 맨투맨 실전 뭐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도 아마 감이 있을 거예요. 가면. 근데 지금 트렌드하고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는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너 문법 마스터 된다 하는데 개뿔.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한자와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 모르겠으면 그냥 내한테 물으세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감탄사. 저건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사실 감탄사가 중요해요. 감탄문이 중요하죠. 감탄문. 그래서 요 감탄문만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몇 분쯤 됐니? 20분. 자, she is very tall. 이래 볼게요. 그녀가 매우 키가 크다예요. 근데 얘를 감탄문으로 바꾸게 되면 항상 시작은 how 아니면 what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how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갑니다. what은 어나 on이 들어가고 형용사 들어가고 명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갑니다. 쉽게 푸는 법 말씀드릴게요. how 형부 주동에서 이 주어 마찬가지 명사입니다. what 형명 주동에서 이 주어도 마찬가지 명사입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how 형부 주동에는 명사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네. what 형명 주동에는 명사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2개 있죠? 이거 보고 답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 감탄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특히 이 자리에 대한 빈칸 문제 많이 낼 거거든요. 다음 중 들어갈 게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들어가요. 마지막 문제에 느낌표 다 표시하고. 그럼 그렇게 들어갔을 때 네 개가 what이고 한 개가 how가 된다라는 근거는 얼추 단어 보니까 얘는 명사 한 개고 얘는 명사 두 개야. 그럼 그렇게 잡아도 돼요. 또 누가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복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나 on이 빠지고 이 명사가 복수 명사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 하면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제가 서술형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뭐야? 마침표. 마침표. 근데 감탄문은 느낌표. 물음표. 뭘 물음표예요? 느낌표라니까. 지금 이것은 뭐 느낌표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뒷붙이면서 와! 네. 짬뽕이나 뭐? 그래서 느낌표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감탄사는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요. 듣기 할 때 재원! Nice to meet you!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아니면은 뭐 읍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저기 보면 저 오 하나만 갖고도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나와요. 정말 기쁘면 하고 슬퍼 하는 거고 놀라 이렇게 하는 거고 맞죠? 와우도 마찬가지예요. 와우도 정말 기쁘면 와우 이렇게 하든지 슬퍼 와우 이러든지 아니면 놀라면 와우 하면서 그러든지 아니면 정말 시크하게 말할 때 와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 단어 무슨 뜻입니까? hooray. 호레이. 되게 막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hooray 하면서. 근데 이걸 또 시크하게 말잖아. hooray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아우치, 웁스 뭐 이런 것도 말할 필요. 웁스는 특히 실수할 때 하는 표현이니까. 뭐 펜 돌리고 있다 갑자기 떨어뜨리면 웁스 이렇게 하는 거. 그 옛날에 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저 수성구에 오레곤 영어학원인가 그거 갔을 때 그때 영어 선생님 이름이 제스퍼였는데 생긴 건 한국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인 사람이에요. 근데 웁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5학년짜리 동생이요. 계속 웩 한대요. 왜요? 아니 웁스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약간 좀 메스꺼워가 웩한 걸로 들리는데 근데 맨날 그 선생 따라다가 웩 하고 이랬대. 자 거기까지 얘기한 게 이거고요. 자 이제 문장의 성분으로 볼게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항상 내가 어떤 질문할 때 이 단어의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품사를 대답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 단어 품사가 뭐야? 하면 여러분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 단어의 문장 성분이 뭐야? 하면 이때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분에서의 이 동사는요. 하나 적으세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서술어가 여기 들어가요. 서술어. 그래서 어떤 쌤들 같은 경우는 독해할 때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쌤은요. 주어 밑줄 긋고 여기다 P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레디킷이라고 해가지고 서술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쌤들은 보통 문장 해석할 때 이걸 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아까 문법 용어에서 얘기했던 그게 아니라 서술어로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 서술어. 아시겠죠?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랑 동일하게 연관시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로 동작의 상태나 주체를 나타낸다 하고 주로 대명사가 오지만 이거 줄 거세요. 동명사구나 투부정수가 같이 긴 주어가 오기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해석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는 것. 그러면은 주어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은이겠죠. 뭐뭐 하는 것. 뭐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들어가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기 전에 밑에 거 볼게요. 여기도 지금 이 얘기 나와요. 그럼 이때는 뭐뭐 하는 것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얘는 은이라 그랬고 얘는 그러면 을로 얘기하겠죠. 뭐뭐 하는 것을. 그러면 주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거고 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얘는 무조건 동사 뒤에 나가야 돼요. 동사 뒤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 자리 볼게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동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하는데 보통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한다는 말을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은 구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 단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연결선상이 있을 때 보통 이걸 구동사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보어도 보세요. 보어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보어. 동사를 도와주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이제 보어가 되는데 자, 보어는 항상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어. 그래서 보충 설명할 때는 보어는 이제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어 뒤에 와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이거를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게 여러분들 좀 길게 봤을 때는 되게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어로는 명사나 형용사 등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등에다가 내가 하나 좀 쓸게요. 뭐냐면은 이 등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목적어나 주어에서 얘기했었던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생긴 꼬라지만 갑시다. 그 다음에 ed 해가지고 과거 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뭐 pp라는 게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얹혀갖고 얘기해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 그 자체에 원형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저기에 서술어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로 쓰였을 때 지각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5형식 문장에서 볼 거예요. 5형식 문장에서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머릿속에 외우려고 했다가는 첫날부터 머리 터져갖고 나 특강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 문장의 다른 요소들을 꾸며주는 말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즉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꾸며서 내용을 알차게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명사는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로 얘기하면은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문장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위치에 맞게끔 이제 쭉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집에 가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한 번도 내가 어느 학년을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유튜브에 4년 전에 했었던 영상과는 조금 비교해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특강을 배우는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 문법 서술형을 풀거나 할 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다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야 학교 시험 들어갔을 때 선생님 얘 누구예요? 하고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법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영어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공부나 아니면 영어로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을 안 하게 되는 그 수단까지 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거는 내가 요거는 다 끄고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뒤에 내용들은 먼저 다음 시간에 할 거라.